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데 저 못지않게 정말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계신 지기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개하기가 더 어렵네요. 그렇죠. 예, 뭘 먼저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주로 했던 일은 창극을 만드는 일, 창극 연출가고요. 그런데 그 베이스가 되는 판소리 관련해서 소리꾼의 일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창극을 잘 만들고 싶은 사람, 뭐 그렇게 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된 이유에는 배경에는 이번에 이제 공연을 또 올리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공연인지 소개해 주세요. 그거 오늘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그 작품의 시작도 사실은 창극을 잘 만들어 보자는 생각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제가 이제 창극을 한참 만들고 국립국악원에서 안숙선 선생님하고 작은 창극 만들고 이럴 무렵에 창극의 성악곡에 대한 정체성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작곡된 음악으로 소리꾼이 부르는 것이 창극이냐 뭐 이런 논란이었죠. 작창된 것이니. 그런데 이제 창극을 계속 만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창극을 잘 만드는 일은 뭐 어떤 연출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성악곡의 정체성을 판소리의 모티브로 한 것을 정확히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창극을 잘 만들려면 우리 이제 전통 판소리 5마당이 다 창극으로 공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창극들도 그게 판소리로 원전이 존재한다면 판소리의 동시대적인 어떤 그 확장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 논란이 되는 성악곡에도 그것도 이제 완전히 판소리성을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제가 처음 그 만들었던 게 새판소리 빨간 피터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새판소리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이제 황선미 작가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서 원작자이신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내가 이걸 원작으로 창본으로 각색을 하고 이걸 소리를 짜고 싶다 그랬더니 정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 작업을 지금 진행해서 이번에 이제 근데 이번이 꽤 오래된 거라면서요. 그 처음 하셨던 게 언제? 네네.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제가 2008년에 판소리로 음악극으로 그때 그 김만석 선생님이 작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가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마지막 해에 이걸 다시 창극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한승성 명창이 일부 작창하고 또 김백찬 씨가 일부 성악곡을 써서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때는 벌써 제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 저는 이제 판소리로 올 곳이 한 2시간짜리 정도 만들어 놓고 요걸 각색하고 여기에 있는 음악을 가지고 성악곡 가지고 이렇게 전환을 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잘 맞지를 않아서 이제 예술감독 그만두면서 그 무렵부터 조금씩 이 소리를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악극으로 여러 번 다뤄본 왜 이제 또 만드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다른 거죠. 사실. 다르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판소리를 제일 먼저 만들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여러 그 시도를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엑기스를 딱 뽑아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올해 이 그 순수하게 창작 판소리로만 한지는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당을 나온 암탉. 그러니까 창작은 그러니까 2018년 제가 그때부터 판소리로 짜기를 조금씩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 그 4월 달인가 황선미 작가님이 그 서울예대 극작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0분 분량을 그때 미리 짰던 게 있어요. 초합 정도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도 해보고 이렇게 문학이 그러니까 소설이 이렇게 창본으로 그러니까 판소리를 위한 서사본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극작과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판소리 문학을 좀 생산하시는 작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작은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지금 창작산실에서 이제 올해 지원금을 또 받게 돼서. 누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팀으로? 일을 할 때 네. 그 2호 공감이라고 그 기획사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네. 김서룡 대표가. 그래서 같이 투합해서. 김서룡 대표요? 김서령. 김서령? 김서령 씨? 2호 공감. 잘 알죠. 네네. 네, 그렇군요. 서울에서 하는 일들을 그냥 네. 기획적인 일을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창작산실에 뽑히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엄격한 심사를 네. 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연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분들이? 그거는 이제 판소리를 이제 그 빨간 피터를 짜고, 그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카프카의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복을 가지고 짠 건데 그게 독백 중심이잖아요. 원래 독백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서사로 좀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걸 두 번째 작품을 짜 보니까 이제 이거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 작품이어서 이제 정말 정확히 판소리 음악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질문이 뭐였지 갑자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리꾼으로 출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판소리의 발달사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지게 그렇게 되는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라는 게 이제 대부분 판소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 제 뭐 이러면은 굉장히 경외감 있게 막 그런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전통 예술에. 그런데 제라는 말을 잘 고민을 해보니 그게 우리 제도할 때 제자인데 이게 창작하다 제자는 그 밑에 오드자가 붙어요. 근데 이 제자는 마름할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기본 재료가 있는데 이거를 내 방법론도로 뭔가 시도를 해봤다는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편제 스타일이 나오게 된 거고 서편제 나오고 그 이전에 뭐 중고제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판소리가 생산된 어떤 과정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근데 우리는 지금 생산하면은 좀 뭔가 아직은 뭔가 못된 짓을 한 것 같은 그냥 창작인데 그렇죠. 전통예술계의 감이 그런 수준이 되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깨버리고 싶었어요. 그 제라는 말에 마름했다. 그러면 도대체 판소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깊이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근데 사실 새판소리 그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도남원에서 초연을 했을 때 이규호 선생이라고 그 판소리 연구가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 오셔서 나한테 끝나고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인사하시면서 새로운 재를 하나 만드셨네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근데 그때 들었던 칭찬 중에 큰 칭찬이죠.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툭 던지신 말에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재란 말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양한 판소리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고 이걸 제하면은 바디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 바디는 요것이 다른 스타일로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소리꾼 3명이 최보라, 정승준, 김소진 이 3사람이 제가 이제 짠 거를 제가 이제 좀 더 일찍 짜서 전달을 해줬어요. 이제 그들의 고민 시간이 그들의 더 깊은데. 제가 또 나올 텐데. 맞아요. 바디가 이제. 그런데 제가 12월 중순쯤에 이제 이거를 다 완성을 해서 이제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자기들 스타일로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또 뭐 제가 해준 그대로를 가지고 간다 그래도 뭐 여창으로 바뀌고 또 지금 뭐 또 30대 초반에 젊은 친구고 뭐 이러니까 그 스타일이 좀 각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또 실험을 해보는 거고. 사실 그러면 이 창작산실 이번 공연은
여러 날을 다 봐야 되는 거네요. 2월 3일부터 시작하신다면서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느 하루만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네. 아쉬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은 다 보면 좋은데 저는 일단 3일은 다른 공연을 또 봐야 되니까 리허설이라도 한번 가서 봐야겠네요. 리허설 하실 거죠? 리허설은 근데 이렇게 판소리 특성상 다 완전은 못하죠. 네. 그럼 나중에 그 영상이라도 찍어두시면 한번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제가 갈 건데 좀 이렇게 스페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그것만 봐도 되긴 하겠네요. 네, 느낌이 다 조금씩 맛이 나오겠네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대로 가는 거네요. 저 이제 7회 공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이런 배경에 저는 이제 우리 지기학 사실 이제 그 평범한 이름은 아니세요. 네.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아주 웰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또래일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어린 것 같기도 하고. 용띠예요. 그럼 저보다 어리시네요. 그러세요? 저 호랑입니다.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아유, 깜짝아. 예, 더 하세요 그런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2년생 저는 호랑이 뛰고요. 두세 살 아래이실 줄 알았어요. 뭐 정신력은 한창 아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성함을 들어오면서 이분은 도대체 그 연출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소리꾼 지기학이 뜨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게 이제 사실 그 왜 다 이제 전통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기본 하나에서 이렇게 넘나들면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소리꾼인데 소리꾼으로부터는 연출가로 더 많이 알려졌을까. 사실 이제 그게 좀 궁금했는데 소리를 일단 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첫날 무대에 서신다면서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창작자로 남고 싶었는데 그 기획 쪽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 그쵸. 꼭 첫날에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소리가 판소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음악이잖아요. 우리 음악 중에 전통 음악 중에 가장. 그래서 이걸 딱 접했을 때 너무 충격인 거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접했어요. 이거를. 소리를. 네네.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25, 6 뭐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동선 명창한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미추 단원이었어요. 연극을 먼저 하셨구나. 김선녀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이제 한동선 선생님 문화에 갔었는데 선생님 이제 계속 이제 여기 빠져들면서 연극은 등한시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등한 시간이 아니라 잠깐 이제 덮어놓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소리꾼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좋은 음악, 이런 멋진 게 있어서. 왜냐하면 연극적인 맛도 있고 또 뭐 노래하고 뭐 이런 즐거움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선생님 문화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다가 그 이제 작고하셨는데 남해성 선생님이 그 국립민속국악원이 초창기에 창극단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창극단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남해성 선생님이 거기 쪽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면서 날더러 같이 가서 그 창극 만드는 걸 같이 해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판소리보다 창극이 더 좋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따라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그럼 거기 단원으로 가신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거기서 한 20년 사는데. 그러면 원래 서울에 사시다가 아예 옮겨가신 거예요? 다 옮겨간 거죠. 대학로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진짜. 그러셨구나. 그래서 거기 대학로 스타일에서 옷을 차리고. 지금 같이 연극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배우들도 많고 그래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익숙한데 어느 날 보니까 한복을 입고 소리하시는 모습인데 거의 연령차가 한창 이게 지금과 참 의상이 주는 이게 다른데 이분이 소리꾼이셨구나를 이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제 깨달았었어요. 그걸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제 이제 창극 연희 대본집 나왔잖아요. 그때 보내드렸잖아요. 그 글을 뒤에 이렇게 서평이라고 해야 돼요. 그 평론 같이 써주신 서현우 교수님 말씀이 어떻게 그 음악극의 중심이 되는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음악극을 잘 만들 수 있겠냐. 가장 중요한. 그래도 잘 만들긴 하더라고요. 워낙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니까. 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소리도 잘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그냥 놓지 않고 그럼 지금도 연습을 하시나요? 늘 하죠. 네. 네. 늘 하는데 네. 이게 전문적으로 늘 무대에 서면서 자기 하는 몸을 추스는 사람과 연습으로 하는 것과 또 다르긴 완전 하죠. 다르죠. 아시잖아요. 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제 저는 이제 창작자로서 그리고 이 창작의 근간이 되는 그 예술에 대해서 놓지 않고 탐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 사실 무대에 서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이번에는 뭐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공연 소개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 네, 공연 소개. 저희가 이제 2월 1일에 이제 배포될 거라서 네, 네. 예, 빨리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2월 3일부터 네. 아르코 소극장에서 평일에는 8시에 공연이 되고 주말에는 일요일은 이제 전체 공연이라 또 방송 촬영이 뭐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7시고 토요일은 4시 공연입니다. 네. 약 뭐 100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타일이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좀 거두어서 가느냐, 좀 이렇게 여유롭게 가느냐에 따라서 뭐 100분이 조금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 100분이 좀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2시간 분량 가까이 되는 소리로 마당을 나온 암탉을 판스로 리본으로 이제 창작한 공연이고 4번 소리꾼 하나와 고수가 이제 다 바뀌면서 바뀌어요. 고수도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예. 그럼 그래서 고수는 어떤 분들이 참가하시나요? 첫날에는 박태순이라는 고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이민영이라는 이민영이라는 고수는 좀 독특해요. 광주에 있는 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 원래 연희를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혹대지하다 창작악단 민속악단 40주년 기념공연 때 그때 서도소리 비나리 군으로 왔어요. 아 그랬나요? 그때 혹대 경서도 때. 예 봤어요. 예. 그때 남자들 경기 비나리 하러 이제 매번 그분이 또 고수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재주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근데 아주 북도 매력 있게 잘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김홍식이라는 곳인데 타루와 입과손 프로젝트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끌고 가는 고수인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이 고수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맨 끝날 다 출연할 때는 그분들도 다 나오시나요? 그래서 이제 좀 그들이 이제 선호하는 눈대목을 하니까 그때 이제 등장해서 같이 그리고 진행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진행을 그냥 소리꾼하고 고수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해서 약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겠군요. 기대가 맞습니다. 됩니다. 눈대목 공연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기학이라는 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 오늘 정확하게 제가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아까 이제 초장에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어떤 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5마당 또 이제 그 이전에는 12마당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기하게 5마당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동화 5마당까지. 동화 5마당. 12마당이라고 할 것이 일단은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장르별로 5마당.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빨간 피터 일곱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작자가 한국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화용 그러니까 그런 5마당, 국내판 5마당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민증을 깠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살라를 기억하면은 못 세우죠. 근데 눈앞에 있는 일단 2마당은 이제 해놓으신 거니까 5마당은 이제 5년 안에 채워지지 않을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하고 싶은 일 중인데 근데 사실은 판소리를 많이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걸 근간으로 창극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 그거대로 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바빠요 우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열정과 의지와 이걸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건 이제는 확신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달려가시고
이제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봤지만은 이제 워낙 스토리가 거기도 탄탄하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우리가 봐왔던 버전에서 가장 초심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황선미 작가님이 어디 방송에 인터뷰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 이런 배경에서 이게 나온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원론적인 그 글을 쓰게 된 그 아마 그 의미와 맞닿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 원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갖고 정말 잘 놀고 있잖아요. 재밌게 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반 관객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이제 예, 우리들이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예, 잘하고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잘 소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잘 하시고요. 저는 7일날 가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